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제주 방문객이 크게 늘었죠. 관광업계에선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 큰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다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에다 유류 할증료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 관광업계는 지금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제주도 관광협회 김남진 본부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6월 1일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변화를 오면서 약 한 하루 평균 4만 2천 명대로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개별 관광이라든지 뭐 일반 단체, 수학여행 그리고 마이스 단체까지 이야기 잡히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7월 달로 다시 접어들면서 한 20일 동안에 한 5천 명이 감소한 3만 7천 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룹성 단체들이 많이 감소세를 보였고요. 다시 20일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6월 수준인 4만 2천 명대로 들어오면서 개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여름 시즌에 특징을 보이는 가족이라든지 연인 그리고 소그룹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해외 관광객은 뭐 미비한 수준인가요? 네, 해외 관광객은 현재 중국 시안과 싱가포르 그리고 몽골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가 운항이 되고 있고요. 입도하는 관광객은 조금 미미한 수준이지만 운항하는 요일별에 따라서 한 100명에서 300명, 이 수준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지역이 방역 정책을 강화하기 때문에 북경과 상해 노선은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다만 일본인 경우는 지금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는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세를 좀 보고 오는 10월에 동계 항공 스케줄이 변경이 됩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변화를 좀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협회 소속 관광업계도 이런 약간 회복되는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월 들어서 잠시 주춤했지만 회복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관광업계는 정말 반기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관광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패키지라든지 일반 단체 수학여행 이것은 정말 제주 관광의 효자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문제가 터진 게 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건데 네. 특히나 제주의 경우에는 확산세가 더 크거든요. 아무래도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에 여행업이라든지 전세버스업 그리고 단체 식당업 그리고 면세점을 비롯한 카지노 컨벤션업들이 정말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유행이라는 말씀도 나왔는데 이러한 시간이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특히 유명 관광지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이제 방역 당국이 분석을 했던데 이런 영향 때문일까요? 관광업계에서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는 여행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숙박업소도 보니까 취소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제가 조금 각도는 약간 다른데 지난 7월 12일 날 제주를 방문했던 수학여행단들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그룹성 투어들이 좀 이제 감소세를 보이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예측은 좀 빠를지도 모르겠지만 좀 우려하는 것은 8월 초순경에 이제 교육부에서 수학여행 체험 프로그램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제주 관광의 악영향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관광업계에서 여름 성수기다, 극성수기다 하면 7월 말에서 8월 초로 보고 있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 성수기는 이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이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운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인데 국내 여행 예정 지역에 대한 응답에서 동해안권, 남해안권에 의해서 제주가 3위를 차지하고 있던데 저는 1위일 줄 알았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그동안 그 뭐 계속 1위를 많이 고수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관광 1번지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동해안권이 뭐 24%로 1위가 되고 그리고 남해안권이 18% 2위가 되고 제주가 12%가 됐는데 지금 제주는 전에 우리 그 조사했을 때보다 한 8%가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막 이러한 원인들은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면서 단거리 여행을 하는 경향이 좀 보였고요. 또 하나는 그 항공이나 교통이나 숙박 그 관광 비용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금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공요금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음 달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이 될 것이다, 정점을 찍을 것이다 방역 당국은 보고 있어서 혹시나 이 특수를 기대하는 게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그 여름 관광 상승기는 7월과 8월입니다. 그래서 그 재유행 정점이 8월 10일을 전후해서 우리가 그 발생이 된다면 우리가 여름 특수의 그 100% 목적 달성은 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다만 8월 20일이 지나서 이게 그 시기가 그때 맞춰진다면 다소 피해는 좀 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부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 등으로 관광업계가 어렵다라는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을 보면 렌터카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관광지나 어떤 식당에 보면 또 줄을 길게 서는 모습이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어려운 거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도민들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행 패턴, 소비 패턴 그 변화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의 관광지 하면 뭐 일출봉이다, 뭐 천전폭포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광지 개념이 전망 좋은 카페도 관광지가 되고 온라인상에서 인기 맛집이 관광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 촬영하기 좋은 장소가 이제 관광지가 되거든요. 우리 신제주 지역에 한번 예를 들어보면 공항 청사 바로 앞에 제주라는 글씨의 포토존이 관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항 활주로 서쪽에 그 도도로 내려가는 길목에 보면 그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가장 낮은 고도가 되는 그 접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줄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 머리 위로 이제 비행기를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좀 더 밑에 가면 도두봉의 그 숲터널 막 이런 게 최근에 그 관광지 개념들이 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바뀌었다 하는 거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 관광 요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도 물가가 비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데도 불구하고 왜 비싸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해외로 가겠다. 이건 분명히 호의적인 여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한 4박 5일 비용으로 이제 동남아 지금 많이 전세기라든지 취향을 하는데 한 120만 원에서 한 150만 원대가 되는데 이제 육지부 지역에서는 이제 그 제주로 나가는 수요들을 그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 요금 그 빈자리를 항공기 빈자리를 정상 요금 받는 게 아니라 한 6, 70만 원대로 이렇게 대폭으로 인하해서 그 유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부분들은 뭐 정상 요금은 아니다. 해서 우리가 그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제주가 좀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네. 자, 관광 활성화로 해서 뭐 움직임, 노력들 계속 이어져야겠죠. 지금 가장 사활을 거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네, 이제 관광국에서 정말 지원들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부분이거든요. 해서 그 현재 우리 그 관광지별로 그 방역 전문 요원을 이제 54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서부터는 좀 강화하려고 한 15명 더 추가를 해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도내 여행사 한 100여 군데를 31개 상품으로 컨소시엄으로 이제 개발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제 공유 오피스의 한 45개 여행사들이 이 31 상품 중에 10개 상품을 선정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정말 죽지 않으며 살기로 열심히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노력을 취하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데 저희 협회에서는 그 지원을 받아서 동영상과 이미지 컨텐츠를 한 300개를 제작을 해서 그 홍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NS에서는 그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OTT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그 인터넷 신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메타 제주 가을 여행이라는 맵을 만들어서 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가지고 오는 12월 달에는 전국에 있는 인플루언서 한 80명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그 안트레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저희들 목적은 그 좋아요나 그 댓글 긍정 반응이 한 연간 한 1,500만 회 정도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정말 현실로 이어질 때 관광업계가 100%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